소위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가지고 뭐 중학교 때 되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밤에 야간 자습도 하고 그런 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승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그곳에 적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공부라는 것에 몰입을 하려면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조금 그게 더 쉽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승에서 좀 제대로 노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내가 공부를 뭐 하고 싶든 필요하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약간 몰입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친구들을 봤을 때 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놓치는 친구들이 오히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돌아보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에 열심히 놀아보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런 거에도 좀 공부든 어떤 것이 됐든 좀 집중하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원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보내는 부모들 불안해가지고 그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불안해가지고 학원도 막 여러 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께서 보내시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학원에 돈을 투자해서 가도 사실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뭐 수업 내용이든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 먼저 어딜 가라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너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셔가지고 제가 항상 요구를 하면은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학원 생각 없이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갔을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정신 건강적으로도 훨씬 좋았고 그런 점에서 학원에 그냥 의미 없이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사교육을 별로 장승에서는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중고등학교 때 좀 힘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거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힘들었다. 수학을 안 해가지고 좀 그런 건 좀 있잖아. 좀 지금 예전에 한번 얘기해. 힘들었던가? 솔직히 공부는 해야지. 공부를 하던 사람이 해야지 잘 방법도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장생 때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인생을 더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중학교도 제가 여기 장승 다니다가 김주에서 이제 중학교 다녔는데 좀 그건 좀 제가 뒤처지는 건 아닌데 그냥 애들은 이 정도 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포기해 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인생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거나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좀 기초가 좀 다져져야지 이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승에서 기초를 해주셨는데 제가 안 받아들여요. 해주셨는데 제가 안 받아들여요. 해주셨는데 제가 안 받아들여요. 그 정도까지만 기초 그 정도까지만 조금 하고 이제 중학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냥 어차피 네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네 인생이다. 내 인생 아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학원도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말라 이런 부모님이셔갖고 그걸 항상 듣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공부 한번 해볼까? 왜냐면 초등학교 때 엄청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1 때 하다가 했는데 또 너무 잘 이게 기초가 안 되니까 조금 힘들다가 2학년 때 좀 놓아버리다가 3학년 때 다시 뭔가 그게 또 생겼어요. 아 내가 이제 부모님이 항상 네 인생이라고 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듣기로는 사교육을 좀 많이 시키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장성주 아이들한테. 근데 공부는 어쨌든 누가 하라고 할 때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필요할 때 스스로가 깨닫거든요. 자기가 필요할 때 시험 공부도 계속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자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하루 전날이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필요할 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에 그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가 있어요. 산들이가. 근데 산들이는 왜 고등학교를 그때 자퇴하게 됐는지. 열심히. 저는 이제 살면서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회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서 이걸 그냥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 후회도 좀 했었습니다. 내 길을 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뭔가를 시작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보리과를 못 나와서 엄청 무시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해봤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건데 말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말은 쉽지 이제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또 어렸을 때 사실은 완전한 사리 분별이 안 될 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물론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내 삶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자퇴하고 그 이후에 그 너 공장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줘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회의 톱니바퀴 같은 느낌으로서 열심히 불려왔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이제 물티슈 등등 완전 공장. 사퇴는 몇 학년 때? 경험도 1학년을 마치고 아예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학교를 자퇴한다고 하면 꼭 말리시기 안 좋은 케이스로서 나옵니다. 잠깐 이제 이 친구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지평동 고등학교라고 그 거기 고등학교에 1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고 하고 나서 그 공장을 다녔어요. 공장을 좀 몇 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모든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지게차도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배워서 얘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요리 배운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을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네. 우리 승일이도 뭐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공부 같은 거 학습 분위기 같은 거 적응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을 해주자면 좀 저는 여기가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80분 정도인가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을 한 30분 갖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수업을 받고 중학교를 가서 그런지 이게 오히려 더 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80분을 공부를 하다가 45분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공부한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여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노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축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기니까 애들하고 축구를 이게 막 맨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하루도 뭐 1시간도 빠짐없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있어서 이제 친구 관계 같은 것도 되게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렇지 그 공부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지금 대학교 딱 와가지고 처음 좀 필요를 느껴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잡고 하니까 이게 결과도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애들한테 뭐 이제 어거지로 시키기보다는 좀 애들이 마음이 와닿을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영선이도 뭐 이 친구는 이제 그 생명과학고 그 옛날 그 농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그 이야기 좀 쭉 한번 해줘봐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 중학교 때 아예 다 포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원래 꿈이 요리사였기 때문에 한식 조리 쪽으로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 거기 조리과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일단은 농사 쪽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1학년 다니고 아니다 싶으면 2학년 때 전과를 해서 조리과로 넘어가라.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생명과학고 식량자원과로 처음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격이 진짜 싫어하는 건 못하고 좋아하는 건 현장에서 끝까지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농사에 대한 재미를 너무 확 느껴버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목표를 일찍 잡고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한 케이스인데 거기서 너무 안 해버리면 제가 좋아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뒤처질 것 같아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8등급, 9등급 이렇게 나오다가 고3 때 딱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려면 2등급, 3등급도 제가 딴 기반이 없으니까
추가 점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2, 3등급은 절대 못 들어가는 등급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노력해서 면접에서 승부를 보자 하면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고 농사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WPL이라는 농업 그 농장에 가서 5일간 숙박을 하면서 지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로컬랜드라고 김제 로컬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너무 포도에 대해 깊게 빠져가지고 그 대학교도 과수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요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요점은 없어요. 그냥 중업, 부원,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농업인 인재 전형으로 제가 어렵게 딱 들어갔고요. 8명 뽑는데 딱 8명 제가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농산대학교라는 걸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기 고등학교를 나왔고 하니까 이미 기초적인 걸 다 배우고 왔는데 대학교에서는 또 기초적인 걸 또 배우고 있으니까 또 안 하듯이 또 나버렸거든요. 1학년 때. 그러고 이제 2학년 때 실습을 가게 됐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1년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꿈을 키웠던 로컬랜드로 실습을 갔는데 또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론적인 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하고 그래서 현장은 진짜 다르구나. 차라리 농업 쪽으로 간다 싶으면은 저는 학교를 안 거치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간 게 후회됩니다. 3년을 버린 것 같아요, 진짜. 꼭 대학교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그 현장직이면 현장에서 더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고 현장에서 경험력 쌓거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게 저는 진짜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 물론 대우나 막 그런 거 지원 사업 자체도 다르고 지원되는 대상도 다르고 물론 좋은 게 있기는 한데 저는 3년 더 빨리 준비해서 그 3년을 그냥 현장에서 채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람은 심리학과 갔는데 심리학과 그 가게 된 배경이나 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별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서 더 결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뭔가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단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어서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러다가 부모님이 좀 심리학과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처음에는 심리학과가 그렇게 내키진 않았었는데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좀 공부해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심리학과를 그냥 진학하자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좀 저랑 잘 맞는 공부인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과에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소비 심리학도 있고
이상심리학도 있고 신형심리학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제가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이상심리학인데 그게 조현병이나 뭐 이런 정신장애들에 대해서 좀 배우는 분야인데 그런 것들 배웁니다. 네, 우리 예진이는 운동 처방학과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뭐 딴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운동 체육학과 스포츠 학과 다니고 있는데 가게 된 계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보충 야자를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공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학교가 5시 끝나면 5시부터 6시까지 보충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야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일주일도 아니라 한 2일 정도? 2일 정도 해봤는데 와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지? 인생을 이렇게 뭔가 낭비하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일반고를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커져갖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고 이제 다른 대안학교 쪽 고등학교 좀 자유로운 고등학교 그런 데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도박람 체험이라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이렇게 간다고 이제 확인서를 내고 이제 출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등학교 알아본다고 다른 고등학교 알아본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진짜 다른 학교를 가서 알아보고 막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면서 갈까 말까 고민도 끝까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인생이 한번 사는 거 그냥 다른 사람도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기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장승초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뭔가 일반 아이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고등학교만 지내고 대학은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때 요가랑 필라테스를 고1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냥 요가 자격증 따고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 그냥 센터 차려갖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뭔가 좀 더 해부학적으로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필라테스 요가 자격증 따면서 이렇게 해부학 공부를 하긴 하지만 좀 더 그것보다는 국법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관련 운동이랑 이제 해부학 이렇게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다가 스포츠 학과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포츠 학과가 한국에는 많이 없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많이 잘 돼 있는데 한국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딱 전주대에 있더라고. 2015년도에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그 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스포츠 의학이니까 진짜 해부학을 많이 배워요. 이제 해부 심리학, 뭐 해부학 그런 거, 역학부터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지금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런 거 많이 배워요. 진짜 그냥 사람 신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선수 트레이너도 할 수 있고 이제 응원 트레이너, 뭐 축구 선수를 다치면 이제 들고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뭐 센터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과이고 그리고 장승초에서 조금 배웠던 게 책임감을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장승초에서. 그래서 뭔가 제가 원하는 과를 제가 쓴 거고 제가 이게 원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뭔가 책임감 갖고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얘기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생각나면 해. 생각나면 할게요. 우리 희주는 6학년 때 전화 받잖아요. 그 전화본 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우리 장승초 그때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6학년 때 전학을 왔었는데
그 5학년 때까지 이제 일반 학교 다니면서 저희 반이 되게 그러니까 저희 학년이 되게 규모가 뭐 작았었거든요. 다른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 뭐 반이 하나밖에 없고 학생이 20명 남짓 되고 그런 학교였어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계속 부대끼면서 지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막 그렇게 편하고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도 이제 윤희원 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더 뭐라 해야지? 학교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게 돼가지고 조금 더 학교에 애착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장승 학교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랑 더 있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성격이 약간 좀 어떤 특정한 뭐라 해야지? 좀 동경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조금 많이 따르는 그런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선생님께서 많이 의지가 됐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장승 학교에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장승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되게 밝고 건강하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런 경험이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딘가 적응하고 그러는 게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남극에도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거랑 뭐 남극이랑 다녀온 이야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사실 남극은 아니고 북극인데요. 거기에 다녀온 거는 이제 제가 연구 관련해서 가게 됐거든요.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게 환경과에서 대기 오염물질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 중에 뭐 요새 되게 지구 온난화랑 오염 같은 게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CO2,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뭐 아니면은 그런 물질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뭐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특성상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 장소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북극 같은 어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 옮겨오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어떤 공장이 많은 지대에 가서 공장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극에 가서 쇠빙선을 타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물질들에 대한 그런 측정하는 장비를 태워서 대략 3달 정도 이렇게 타면서 측정하고 뭐 분석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21년 이야기고 이제 며칠 뒤에 또 동남아 가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항공기에 태워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되게 배도 타고 항공기도 타고 굉장히 역마살이 많이 있는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극이 아니었네요. 네, 우리 승일이는 물리치료학과 간다고 했었는데 언제 또 진로를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여기 있어요.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공부를 별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서 공부를 안 했던 건데 그냥 뭐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는 물리치료학과 말고 이제 해양 생명과학과 좀 흥미가 있어 보여가지고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좀 이거 뭐 배우는 거요? 하면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정신이 갑자기 번쩍 딱 드는 거예요. 아, 나 이대로 살다가는 이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서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항상 하던 말씀이 이제 열심히 해라 그거셨는데 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니까. 네. 산들이는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어떤 요리를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그냥 뭐 먹고 살아. 뭘 먹고 사냐고요? 밥을 먹고 살아야지. 아니 배우는 요리 어떤 요리? 뭐 지금 그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식 같은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긴 한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좁아가지고 원래 가고 싶은 다인이나 이런 곳이 있었는데 저한테 기회 문이 많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일단 뭐 더 노력해보고 다른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쌓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겠죠? 꼭 그 필요한 게 대학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가도 괜찮아요? 해봐야 알죠. 네. 이 친구들은 지금 25살이고 희주는 26살, 그 다음에 예진이가 22살, 저희가 사나가 21살. 네. 잘 컸죠 애들? 네. 맥락이 없이 얘기하는 거는 저랑 비슷하고. 애들한테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한테 어떤 거 궁금한. 네. 5년 동안 계속 한 번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좀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랑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싸운 적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 방법을 이렇게 갔는지 뭐 그런 거 너무 궁금해요. 한번 누구랑 아무나 얘기를 해봐요. 예진이랑. 저희 반이 유독 좀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강렬하게 싸우는. 진짜 강렬하게 싸웠어요. 막 얘 어떻게 진짜 강렬하게 싸웠는데 싸우면 막 거의가 한 번 날아간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되게 크게 싸웠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들었을 때는 엄청 큰 일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감사했던 거는 그냥 그런 큰 일에서도 그냥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뭐 너가 화해해, 둘이 화해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 아이들끼리 그냥 해결을 하게끔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싸운 게 학부모님들끼리 싸운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그거를 아이들끼리 풀어야지 이게 뒤끝 없이 잘 풀리거든요. 근데 또 거기 사이에 선생님들 끼고 뭐 학부모님들 끼고 이러면 이게 화해를 하더라도 이게 화해가 해결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이들이 풀게끔 이렇게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시고 뭐 안 풀리면 언젠가 풀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이런 게 좋은.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애들이 사람이 기분이 항상 다르잖아요. 한번 싸우고 나면 계속 틀어지잖아요. 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가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계속 알게 되니까 어떻게 뭐 얘랑 만약에 싸웠어요. 그러면 얘랑 안 풀려도 어차피 얘랑은 몇 년 동안 또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짝꿍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풀리는 거니까 시간 스스로 풀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그때 고민이 좀 친구들 관계 조금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한번 해줘봐요. 그게 너무 네. 저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친구들끼리 묵혀왔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학년 때 조금 그게 좀
터졌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는 워낙 여자애들끼리 묵혀왔던 게 많아서 한 번은 그냥 나를 잡고 선생님이 저희 불러 모아서 조금 중심이 되는 한 친구를 제외하고 저희끼리 먼저 좀 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어떤 점이 힘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냥 아예 다 말해라 해서 아예 전부 다 말하고 그리고 그 친구랑도 또 선생님 따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엔 아예 다 같이 합쳐서 다 같이 얘기하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묶였던 감정들이 그래도 좀 내려갔으니까 좀 더 괜찮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주는 뭐 할 얘기 혹시 애들끼리 관계나 막 이런 거 이게 작은 학교가 6년 동안 같이 다녀야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애들이 느끼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컸으니까 지금 저는 일단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반이 거의 하나로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뭐 그럴 때보다 그래도 이 장승에서는 이제 뭐 같이 하는 활동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빨리 좀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막 친구들하고 좀 막 이렇게 서운한 점이 있고 그랬어도 결국 이제 그거를 계속 혼자 안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 서로 기분 안 상하게 뭐 말하는 법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 다시 그렇게 한 반으로 쭉 갔을 때 저는 교우 관계 문제가 훨씬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강한 방법을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오케이. 또 다른 뭐 얘기할 일 있냐? 근데 그 남자애들은 싸우면 일단 크게 싸우긴 해요. 싸우고 한 3시간? 그 정도면 바로 풀리는 것 같아요. 짧으면 10분, 뭐 길면 3시간 그 정도인 것 같고.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은 내향적이었고. 우리가 아예 좀 내향적 정적인 애여가지고 좀 꽁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형한테 좀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어두웠고 좀 욕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풀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뒷산도 막 한 번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집에서 일어났던 스트레스는 다 날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해보고 제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싸울 때도 많았지만 싸우면 진짜 저는 빨리 풀고 끝내버리는 성격이긴 했는데 여자애들이랑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애들도 다 그런 공감하겠지만 여자애들이랑 이제 다 이제 거의 말도 안 하는 사이로 지냈거든요. 계속 2년 동안. 근데 이제 저희 학부모 부모님들이랑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6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났던 것 같아요. 연애 행사처럼. 그때 만나니까 이제 여자애들 부모님하고 또 여자애들이 같이 오니까 그냥 1년에 2번씩 계속 성인 될 때까지 만났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연마다 만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친해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러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친구니까. 예, 저기 지금 쟤네들만 1년에 2번씩 1박 2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졸업한 학부모님들한테 꼭 이렇게 학년 모임도 하라고 하는 게 애들끼리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졸업하고 끝내버리면은 이게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이미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좀 다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에, 지금 그 가치관 기준에서 내가 장성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부모님 뭐 영향이나 의견 없이 내가 선택을 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뭐 일반적인 중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좀 분위기가 비슷한 대안학교 형식의 그런 학교를 가고 싶은지 여섯 분에게 한 분씩 좀 어떤 걸 선택하겠으며 왜 이유는 뭔지 좀 말해주면 여기 계신 학부 형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이래라 해야 될지 아니면 애기 의견이나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봐줘야 될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저의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고 이렇게 아예 학교 진학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그런 걸 결정할 만한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사실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 나이 때 아직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자기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해서 이제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지금 선택한다면? 지금 선택한다고 지금 나이에서 내가 저는 중학교를 선택을 한다면? 이 초등학교의 분위기와 비슷한 곳으로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그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환경도 더 다채롭고 뭔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움이 되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뭔가 진짜 뭔가 좀 어디를 보내기도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뭐 어디서 못할 경험 여기서 많이 해봤고 그런 거에서 얻어지는 이제 뭐 생각이나 뭐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게 생각에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저는 뭐 가치관이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선택을 했으면 최선을 다하자는 가치관인데 저는 원래 지금 신의중에 나왔는데 일반 학교거든요. 저도 그냥 무조건 대안학교가 낫다고 보거든요. 제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거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교가 대안학교나 장승초 같은 이런 학교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는 안 갈 것 같아요. 영어 쪽에서는 진짜 대학교는 필요 없고 현장에서 배우는 게 진짜 더 확실히 많기 때문에 진짜 이론적으로 배워봤자 진짜 하나도 쓸데없고 그냥 현장에서 변수나 그냥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우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부모님께 여기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면접이든 시험이든 그렇게 보고 들어간 건데 저는 일단 거기 들어가면 후회하진 않고 다시 선택해도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로도 뭐 학문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얻은 경험들이 굉장히 지금의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로도 선택하게 된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만약 제가 나중에 학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초등학교를 여러 학교를 보내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학교를 다녔을 때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질문 주신 이유 중 뭐 하나가 아무래도 뭐 이런 학교에서 뭐 다양한 걸 경험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일반 학교 가서 평범하게 좀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좋을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저의 진로는 공부 쪽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지만 뭐 여기 다양한 친구들이 있듯이 꼭 뭐 대학을 가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농사 포도를 잘 키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나라는 사람의 뭔가 특성과 흥미와 적성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고든 대학학교든 뭐 그 사람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뭐 자녀분들 본인의 의견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 선배님도 말씀을 잘하셔서 굉장히 감동했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3학년 때까지 다니고 이제 장성초를 전학을 온 거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장성초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나중에 먼 미래지만 나중에 자식을 만약에 낳는다고 하면 그 자식도 장승초 같은 학교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일단 장승초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업적인 것들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인생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 인생을 배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커서 든 생각이 좀 선택적인 부분에서 많이 장승초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수업 시간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할지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텃밭 가꿀 때도 무슨 작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가꿀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냥 그런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시니까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좀 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장승초 다니면서 좀 상황 같은 거 저한테 새로운 상황들이 오면 그걸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잘 쌓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텃밭을 가꿀 때 텃밭이 항상 잘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레가 먹고 막 멧돼지 내려와서 멧돼지가 내 거 다 먹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뭐 기후도 날씨도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갖고 내가 가꾼 것들이 막 없어져 있고 바람 막 갑자기 불어갖고 막 없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자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 상황에서도 살짝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거기 그 상황에서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게 쌓게 해주는 데가 장성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성초를 정말 선택할 것 같고 다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네,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장성초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 중학교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또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자기 인생에 관한 선택을 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성초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학부모님들 생각과 되게 반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부모의 이제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자기 뜻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맡겨주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대한중학교를 졸업했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선택을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대한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갈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땐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가서 너무 아쉬웠던 게 처음에는 공부 습관도 전혀 안 들어져 있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고1 때랑 고3 때 성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만이라도 일반 중학교를 다녀보고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고등학교를 가면 좀 더 공부 쪽으로 만약에 진학을 한다면 그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재밌죠? 네, 여기 도현이 엄마. 아마 여기 대부분 학부모들은 그 일반 중고등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첫사람 좀 특이하다? 그러면 대안학교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저 어디 대안학교 나왔어 그러면 그런 표정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특이하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은 아직 없고요. 그냥 대안학교에 대한 시선이 제가 딱 갔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를 대안학교 다닌다 하면은 약간 문제아로 보고 그랬었는데 또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동아중학교 나왔어요. 동아중학교. 희주는 화산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공주 4대 부설 고등학교 엘리트 학교를 나왔어요. 예진이도 한마디. 별로 할 얘기 없지?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남자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 이제 아들 남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학교 생활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도움이 됐고 했는지. 저는 이제 여자고 제 아들은 남자다 보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대로 남자 아이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근데 남편은 괜찮아, 원래 남자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지가 조금 궁금해요. 정말 이대로 남편 말대로 남자는 사실 아버님 말씀대로
흘러가는 데서 살다가 뭐 돈을 잃는 거, 아니면 뭐 잠깐 묻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옛날 그잖아요. 죽을 때 절든다고.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강재성 선생님. 앵코 질문인데요. 예, 앵코. 그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 그 영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영어가 또 필요한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와, 앵코다운 질문을 했어요. 네, 삼들이부터.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I don't speak English. Never. 제가 Never. 전혀 못하냐고. 예. 제가 최근에 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해외여행 갈 거 아니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농업 쪽으로 갔잖아요. 시골에서 영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맨날 영어예요. 저는 영어로 해봐 한번 그러면. Okay. So I should be really familiar to English because I'm in graduate school. So all my works are in English, and there's so small people in my field in Korea. So I should read my papers all in English and make my works in English when I have a presentation or something in like my field. So when I think when we are in the academic field, the English is really necessary thing. 오케이. 희주는 전공 과목에서 또 영어를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과목 그쪽이어서 영어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저희 논문은 항상 영어로 있어서 영어를 항상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 되기 전에는 그렇게 영어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대학 수업에서만 영어하고 그 정도였지 막 영어를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어를 막 그렇게 잘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있고 말만 자신감 있게 하면은 걔도 다 알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진이도. 영어 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앵커 선생님 저 때 선생님이셨거든요. 영어 선생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Erin, I'm sorry, I have many I can remember faces and names, but sometimes people look very similar. So, I'm sorry.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사실 그런 애 있잖아요. 영어 안 해도 외국인 안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 살짝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고, 그리고 살짝 탱커가 오셨는데, 저희 반에 오셨는데, 애들이 그 사교육하는 한 명 빼고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윤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해석하는 바람인가? 아니면 그 사교육하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냥 해석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때는 되게 영어의 필요성을 안 느끼고 못 느끼고 이러다가 그냥
외국 가도 그냥 번역 돌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가이드랑 같이 가면 되지라는 생각에 이제 영어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제가 좀 뒤늦게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게 고1이었어요. 중3인가 고1 때 알게 됐는데 그때 뭔가 영어가 완전 언어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게 되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어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중3 때 늦게 영어를 시작했어요. 진짜 늦게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그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좀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영어를 번역할 때랑 그냥 한국어 자체를 읽을 때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영어를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뭔가 더 감춰진 의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영어의 좀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고 알게 됐고 늦게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 안 해요. 요즘 그게 생겼던데요. 이렇게 안경인데 이제 외국 일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안경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승일이가 쓰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 어떤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더 접하고 경험해보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과가 운동체험학과인데 의학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때도 해도 있지. 전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좀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영어를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영어를 배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영어를 못해도 제가 행코하고 제일 친해요. Keep going. 오케이. 또 다른 질문 혹시 50분까지 할 거거든요. 10분 남았으니까 혹시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 애들 잘 컸죠? 네. 제가 기쁜 거는 장승에서 만났던 애 중에 죽은 애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 다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가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90%는 제가 다 알거든요. 애들 뭐 하고 있고 어디 가. 얘네들도 제가 거의 대부분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주 같은 학교 가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뭐 관심도 없죠. 솔직히 선생님들이. 근데 뭐 여기 민찬이 엄마도 있지만 민찬이 이제 군대 갔죠? 아직 안 갔나? 다음 주. 다음 주. 원대 경영학과 갔지? 역사학과. 원대 역사학과. 맞아. 원대는 맞췄잖아 내가. 원대는. 네. 한 80% 그러면.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도 돼요. 점심 먹고 나서도 이렇게 졸지도 않으셔요 어떻게? 동해아빠. 저는 이렇게 몇 분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학업적인 부분을 많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장승초의 어떤 이 학습은 사실은 그 성인이 되고 이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역경이라든가 힘든 삶에 있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맨 끝에 앉아 있는 친구 같은 경우가 자꾸 학교 얘기하니까 거기에 자꾸 숙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장승초를 나와서 사실 저 친구를 딱 지목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좀 약간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역경이라든가 힘든 상황에서 장승초의 어떤 이 생활들이 어떤 발판이 돼서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도움이 됐나? 이런 것들 경험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장승초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빠르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안 다니는데 결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봐 그냥. 너 왜 그때 결석을 이렇게 많이 했지? 기억이 잘 안 나.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네? 하여튼 결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한 일주일씩 막 쉬고. 네. 뭐 장승초 다녔던 게 네 삶에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도움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꼭 집어넣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나무집 지었던 그때 그 기억 혹시 기억나요? 나무집 우리 환경 자체가 사실은 어떤 좀 활력을 좀 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우리 지금 나무집 있잖아요. 밖에 있는 설계를 저 친구가 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린 거를 그대로 지은 거죠. 산들이가. 기억 안 나죠? 산들이는? 예. 산들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나무집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수 선생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이제 애들하고 톱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산들이가 그린 그림 그대로 나무집 지은 거예요. 승일이도 뭐 장승 다녔던 게 뭐 어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 도움은 됐습니다. 일단 뭐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지리산 딱 봤던 거 이제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힘든 게 없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명선이는? 저는 농사를 하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도움이 됐던 거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진로를 정하는데 막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처음엔 요리였지만 농사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배운 농사가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진로 결정할 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약간 할 땐 하고 놀 땐 잘 노는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장승에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좀 제대로 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에서든 뭐 약간 뭐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좀 알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도 사실 좀 다들 예민한 시기가 맞잖아요. 근데도 그때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막 공부에 목매고 하는 타입도 아니긴 했지만 뭐 공부하다가도 뭐 힘들면은 알아서 되게 제대로 놀아서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다시 집중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장승 경험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뭐 꼭 고3 때 수능 입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뭐 대학 오고 대학원 와서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게 많거든요. 뭐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말처럼 정말 저도 연구하면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구하다가 막혀가지고 막 안 될 때도 사실 좀 힘들고 저는 졸업 논문 쓸 때도 되게 막혀가지고 너무 우울해서 약간 진짜 상담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서 되게 막 밤 8시 아니 아침 8시까지 계속 깨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장승에서 쌓아왔던 것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나마 빠르게 탈출하고 좀 재성신 차려서 좀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돼주지 않나 싶어요. 약간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는 아까 얘기했죠? 네. 하나. 네, 저는 그 아기가 어릴 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 이유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나 몸으로 그때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수초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뭐 천왕봉 올라갔을 때 해가 뜨는 걸 딱 봤을 때 그 감정, 그리고 모내기를 하다가 새참으로 감자랑 고구마에 김치 올려서 먹고 뭐 그런 감정이나 추억들, 그런 게 제 안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잘 쌓여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건 학교가 워낙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옆에 앉아있으면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고, 그런 걸 좀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등학교 때 토론 대회를 막 준비하다가 이게 막 진전도 안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좌절된 감정도 느끼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학교 뒤편에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면 또 다시 감정이 좀 긍정의 감정으로 변해서 다시 할 힘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우리 또 바쁜 희주는 또 이제 내일 서울로 가야죠. 내일 광주로. 네. 제가 좀 80%만 알아요. 네. 하여튼 어떠세요? 오늘 선배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네, 잘 컸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당연히 불안하신 줄 알아요. 불안하신 줄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장승을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잘 큰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셨고, 올해는 이제 2탄으로 또 이제 졸업생들이 왔고, 이게 이제 또 부모들은 또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부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부모들이 오면 또 교육을 해야겠죠, 우리가. 네, 계속 이제 해서 장승이라는 학교가 유지가 또 돼야 되는 거고, 장승의 단적인, 제가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혹시 우리 학교를 상징할 만한 사진 혹시 뭐 기억나는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 우리 학교를 상징할 만한. 장승? 네, 우리 학교를 상징할 만한. 이 우리 학교니까 하는 그런 장면. 장승? 장승. 네. 네? 농사는 또 하는 학교도 있어요. 태동천. 천왕봉? 천왕봉도 올라가는 학교 있을 거예요, 아마. 태동천이요. 태동천. 그렇죠. 태동천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비 오는 날도 우리 학교는 비옷을 입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 비 오는 날 비옷 입고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 학교에 민원이 터져가지고 아마 학교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비가 와도 걸어가잖아요. 그죠? 비가 와도 가요. 어디든 가. 비 맞고. 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요. 비 오는 날, 현치가 학생 가요, 안 가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가는 학교니까. 그리고 지리산 가면은 비 막 쫄딱 맞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또 안 맞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 맞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 사진이 예전에 지금 이제 정년하신 한상민 교장 선생님, 그때 교감이셨는데 1학년 아이들 손을 양쪽에 잡고 비옷을 입고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가요. 니네도 비옷 입고 걸어본 기억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 승이랑. 너 언제?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살렸던 이야기 한번 해줘 봐봐. 친구가 교장 선생님 살렸던 이야기. 마지막.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리산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먼저 앞에 교장 선생님이 가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힘든 상황에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탈진하시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승민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끼고 부축해서 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보단 어른이고 하니까 먼저 챙겼던 것 같고. 그 교장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퇴직하셨는데 이제 지금 70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산도 잘 어렵게 타셨는데 2박 3일 이제 갈 때 연안천 산장 가기 전에 저녁 9시까지 걸었으니까요, 우리가. 야간산. 근데 그분이 탈진이 오셔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선배들이 중학생들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구축해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다행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이제 정년하시고 전국의 100대 명산을 2번째 지금. 네, 건강이 엄청 좋아지시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저희 장승에서 교장으로 오셨을 때 저희 지리산 간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제 지리산 잘 아니까 제가 이렇게 잘 책임지겠다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그다음 2박 3일 갈 때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얘네들을 이야기를 듣자 보면 밤새 해야겠죠. 오늘 이제 얘네들 이제 술값은 벌었죠, 저한테. 네. 우리 애써준 우리 졸업생들 큰 박수로 고마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어떻게 할까요? 교무실로 잠깐, 교무실로 잠깐 사인도 해야 돼.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니까. 네. 하여튼 지금 시간이 2시 50분 조금 넘었거든요. 3시 5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모둠을 짜셨죠, 거기. 예. 모둠이 저기 노란 종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독서 토론을 하는데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 해서 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무슨 발표가 있죠? 네, 담임 선생님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5시 반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학부모님 정수경 인사하세요. 네, 졸업생 학부모도 오늘 학교입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